저도 2세대 모델 4.2 네. 잠깐 가지고 있었었는데 정말 좋은 엔진이에요. 계속 생각나시죠? 네, 생각나요. 근데 이제 저는 태생의 가솔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가지고 있을 걸. 네, 근데 정말 생각이 나요. 이게 고속에서 네. 고회전 영역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디젤이 아니에요, 이거는. 디젤인데 디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단점이 물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초반에 걸리는 토크에 비해서 고회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힘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밀어붙이는 힘이 여기서 좀 더 살아났으면 하는 느낌이 있죠. 여기까지구나 네. 하는 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성능 M이 원래 유온이나 수온을 네. 보통 95도 정도에서 유지하는데 걔네들은 110도, 120도까지 허용을 한단 말이야. 네. 그 맛 때문에 M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성능 영역에서의 느껴지는 그 리스폰스. 근데 그 맛이 좀 없거든, 디젤이. 그게 아쉽단 말이지. 근데 탈 때는 왜 거기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우와 이게 디젤이야 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좀 하다가 그걸 놓치는데 또 지나고 나면 와 진짜 생각나죠. 그런 모델 그 엔진 없었는데 최고였구나 그게. 지금 이제 다운사이징 됐다고는 하나 뭐 200cc 다운사이징이 뭐 다운사이징인 거야. 그러니까. 4.2 V8 디젤 엔진에서 출력을 420마력으로 네, 420. 거기다 토크를 91.5. 어우씨 91.5야. 이런 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91.5면은 트럭이야 트럭. 91.8이네요. 91.8 트럭이야. 힘 주면 주는 대로. 그리고 또 가용 영역 실용 영역에서의 토크가 네. 그냥 이렇게 이에 충분하고 넘치는 거야. 넘쳐요 막. 그럼 넘쳐가지고 너도 한 입 막 이렇게. 그래서 이 투아렉은 포르쉐도 먹여 살렸고 네. 지금 벤테이가 또 잘 팔리고 있고 람보르기니도 얘가 먹여 살리고 우루스가 여기에다가 이제 소재 좀 고급스럽게 해놓고 카본으로 좀 떡칠해놓고 성능 쫙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2.5배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우루스의 맛을 보고 싶다 이걸 사면 돼.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이거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사륜 스티어링, 네, 올휠 스티어링. 올휠 스티어링도 들어가 있어요. 37km를 기반으로 그 이하에서는 반대로 돌고 네. 그 이상에서는 같이 돌고 같이 요즘에 회전해서. 벤츠가 열심히 밀고 있는 그 기술 뒷바퀴가 돌아. 어떻게 다 벤츠가 그렇게 됐냐. 최신 기능이라서 그거 선전하고 있대. 네, 뭐 주차장에서 빨리 나온다고.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미래를 기다린 적이 없다. 내가 그 시대의 미래였다라는 브랜드인데 네. 2020년을 기반으로 벤츠도 이제 미래를 기다려야 돼. 그런 거 같아요. 더 이상 본인이 미래가 아니야. 포일 드라이브를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투아렉은요 폭스바겐에서 이게 1억 2,100에서 1억 2,500이죠. 예. 그 개소세 포함해서. 네. 이제 개소세 할인 그거 적용해서. 할인해서 500이면 2,000. 그리고 현금 구매를 하면 3%. 네. 그 다음에 파이낸셜 하게 되면 5%. 그 다음에 투아렉 V6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프리미엄 모델. 네. 요거는 옵션 다 빠져 있어. 근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좋은 옵션 다 빠져 있는데 그게 14% 파이낸셜 할 때 할인. 그 다음 현금일 때 12%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팔리는 거는 뭐 7%, 5%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영악한 거야. 기본 모델 안 팔리니까 할인 많이 해주는 것처럼 해주고. 근데 수입차 그 정도 막 가격대 되는데 깡통 사면은 정말 불편하거든. 가격은 2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뭐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다 넣었으니까 이게 8천만 원대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0은 7,100 실구매가. 실구매가는 그렇고 판매 가격은 8,390부터 시작하네. 어쨌든 그러면 뭐 7천만 원대 실구매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해야지. 소비자 가격으로 해야 되네? 이게 실구매, 헷갈려. 이게 소비자 가격이라고 해도 이게 한시적으로 늘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될 수 있으면 넣으세요. 그러니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왜 예전에 윌리엄스 팀이 F1 휩쓸 때 그 어댑티브 전자 서스펜션 달아서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서스펜션을 달면 F1에서도 기록이 넘사벽이 돼버려요. 찬발이 장난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이나믹스를
제어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가 좋아져요. 그거 하나만 봐도 F1에서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기술이라. 왜냐면 샤공용 차에서 안전성이나 기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면 좋은 승차감과 그리고 스포츠성 둘 다 네. 네. 가질 수가 있으니까 비용 대비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에어 서스펜션으로 조율할 수 있다. 스프링 자체가 또 에어로 바뀐다. 네. 이러면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다 좋은 거만 있는 게 아니야. 교환할 때 눈물 나지. 아, 눈물 나지. 차값 7천 몇백만 원에 에어 서스펜션 좋다고 샀는데 네. 나중에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소컵 서버 그 에어 서스펜션 달린 소컵 서버 하나 당 교환하는데 500만 원. 한 200만 원 돼요. 네. 이 폭스바겐이랑은 저렴하지 않다고. 에어 서스펜션 기본 가격이 그래요. 그럼 4개 다 교환하면은 하하, 여기 차고가 최저 40mm 내려가고 70mm 올라간대요. 70mm.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요즘 에어 서스펜션 성능이 좋아요. 이제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내구성도 좋아졌겠죠. 아, 그렇죠. 예. 예전에 그 배관이 잘 터지고 이게 대부분 네. 서스펜션은 면적이 스프링이 들어가는 에어 리저버가 면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바가격이 높지 않은데 그 관을 타고 공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예. 고압으로 쏴줘야 예, 되니까. 그 관에 특히 프렌즈 같은 데서 견디는 네. 그 압력이 크니까 그런 데서 막 질질 새거나 터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초창기에는 그 부분 수리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에어 서스펜션 이상이네요. 아싸 이렇게 와. 예. 그래서 딱 수리비만 원 2천 몇백만 원 그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거지. 새 차 주는 거예요? 2천만 원. 근데 요즘은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뭐 네. 호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펌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예. 그다음에 이제 GLE에서 재밌는 기능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막 춤추는 왔다 거. 갔다. 네. 네. 그게 홈로에서 그 바퀴 빠졌을 때 탈출하는 거예요. 네. 모드에서. 왜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해서 접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유압으로도 돼요. 유압으로도 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더 빠르게 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많이 대조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차체의 공차 중량이 네. V6가 2.35인가요? 2.25. 그러면 200km나 차이가 나네. 역시 V8은 역시 V8은 네. 그럼 이게 있잖아. 옵션 달면서 옵션 무게도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무게 되면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야 네. 이게 부드러운 승차감서부터 이게 또 421마력에 네. 91.8kg/m야. 근데 말랑말랑해서는 그걸 또 견디지는 못해요. 돼요,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들어있다. 중간에 모터가 있어서 요거를 부드럽게 아니면 딱딱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 요게 까이엔하고 람보르기니 우르스에 다 들어가는 네.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고. 랜드로버에도 그게 들어가요. 레인지로버에도.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SUV 치고는 네. 또 8기통에 그치. 421마력이나 내고 91.8kg/m를 내는 그 정도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SUV로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차마 하기엔 좀 그렇다. 1억이 넘으니까.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야. 플래그십 그 SUV 치고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경쟁 차종에 비해서. 그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차가 없으니까 네. 가속 한번 지금 그 평상시에 순항하는 속도에서 자 추월 가속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자, 박스를 밟겠습니다. 네. 하나, 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디젤은 우와. 이런 상황에서 와 그래도 근데 얘는 RPM이 올라가도 조용해 그냥. 조용하네요.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고성능 가솔린 느낌이라니까. 이 그러니까요. 회전 질감이 어떻게 디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네. 이 V8 이 디젤 엔진은 네. 저 델타 행성이나 무슨 행성에 외계인 잡아다가 네, 고문해놓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RPM 리밋 4,500, 5,000 여기 빨간 선을 보지 않으면 숫자로 보지 않으면 진짜 소음이나 이런 거 갖고는 몰라요 진짜. 한 번 더 밟아보세요. 야, 변속할 때의 느낌서부터 속도가 오는
올라가는 이 느낌. 네. 이거 브라인드 테스트하면 이거 가솔린 고성능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요것만 안 보면 네. 그리고 가속 페달 밟았을 때의 반응성도 네. 그러니까. 이 디젤 터보인데 네. 이 정도 출력인데 터보렉도 상당히 잘 제어가 돼 있다. 기아 변속도 재빨라요. 그냥. 좋아, 하여튼 좋아. 이런 차를 까는 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그냥 어떻게 까? 세월이 바뀌어도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매력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야 네. 정말 한번 이런 거 한번 가지고 보고 싶었어. 네. 이때 아니면 언제 가져요? 내연 자동차를 기념으로 한 10년 이상 가지고 싶다. 그런데 고급차, 네. 고급 SUV 네. 1억 이상 난 쓸 수 있다. 네. 이거 추천 안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괜히 우르스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이거 2대 사고 전기차 한 대 산다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사시고 네. 전기차 하나 사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우르스 사시는 분들이 바보냐? 그건 아니에요. 아, 우르스는 또 우르스대로. 네. 질감 좋네요. 진짜 엔진 질감.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지금 네.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네. 단단한데 이게 또 뭐 모드에 따라서 변화폭이 이런 서스펜션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에어서스에다가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우리가 우르스 탈 때 네. 오 편한데 네. 또 스포츠 딱 모드에서 넣으면, 네, 딱 달릴 하네. 때 보면은 또 상당히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이유가 원래 포르쉐와 같은 태동이 같아요. 네. 그래서 페르나트 포르쉐 박사에 의해서 탄생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활발하게 기술을 공유한 건 아니에요. 네. 각자 이제 발전을 해왔지만 어쨌든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포르쉐는 극강의 스포츠 성능을 추구를 했고, 그리고 폭스바겐은 저렴한 가격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링을 선사하는 국민차. 네. 네,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이 1980년대에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이 폭스바겐이. 네. 그때는 경제적으로 개방되기도 전인데 참 세계의 흐름을 보는 눈이 빨랐지. 막 도로도 놔주고 공장도 설립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폭스바겐을 국산차라고 불러요. 네. 그럼. 그 현지에서 생산이 되니까.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이 상해 대중이야. 왜 대중이냐? 대중차. 폭스가 국민이니까. 폭스니까. 그리고 대중자의 무리중자가 네. 단체자로 사람인이 3개예요. 아. 용 거꾸로 해놓으면 WV야. 마크랑 똑같아. 오, 그러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네. 폭스바겐을 국민차로 생각한다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택시들 거의 택시가 다 폭스바겐. 제타잖아요. 네. 제타 아니면 파사트. 네. 그것도 옛날 거. 네. 그게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생산이 돼요. 아, 막 그 모델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세대 막 6세대 이런 모델들이 네. 현지 공장에서 계속 생산이 돼요. 아. 중국의 폭스바겐 사랑, 아우디 사랑. 네. 중국에서 세계 최고의 고급차는 뭡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우디. 팔자 넘버 이렇게 어, 딱 새겨진 8888은 8888. 중국에서 가장 길한 숫자거든요. 네. 그렇지. 999는 너무 이제 과하다. 중국은 이제 겸양, 체면 뭐 이런 걸 중요하니까 9에 하나 빠지는 8888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그 굉장히 비싸요. 그거 몇천만 원씩 해요. 그 번호판 하나가. 근데 부자들은 막 몇천만 원이 들든 막 1억이 들든 거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888 딱 잡혀 있는 아우디 가면은 누구지? 누구? 어떤 그러니까. 거구지? 막. 중국 시장이 특수한 게 롱휠 베이스 모델들이 아, 좋아해요. 어떤 차를 그 작은 차도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3시리즈 모든 롱휠 차들이 다 롱휠 베이스로. 베이스. 네. 그 혼다도 거기 미리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다를 많이 타는데 혼다도 중국 내수 모델은 다 별도 롱힐 베이스 모델로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국내에서 나오는 대중차들 거기 휠 베이스 늘려가지고 많이 하죠. 중국은 큰 차 좋아하고 SUV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투아렉은 폭스바겐에서 이 폭스바겐 브랜드 밸류를 많이 올려줬죠. 그 페이톤이 말아먹은 반면에 페이톤은 진짜 삽질했죠. 네. 중국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판매가 되긴 해요. 네, 중국 사람들은 뭐 폭스바겐이면 좋다고 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다 망해가지고, 특히 미국에서는 뭐 쫄딱 망했죠. 우리나라는
그 V6 디젤 많이 팔렸었어요. 네, 3.0. 네. 그것도 수리비가 악명이 높았다고 요즘. 왜냐면 그 수제 공정이 많거든. 네. 그래가지고 차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거지 사람들이. 야 무슨 뭐 빕스에 가가지고 무슨 프랑스 요리 먹을 일이 있냐. 브랜드는 대중차인데 무슨 뭐 플래그십은 무슨 플래그십이야. 근데 얘는 아니라니까. 얘는 투아렉 하면은 야 폭스바겐에서 이런 고급 SUV를 하고 얘기를 하면 차 알못이야. 고급이 예. 그냥 투아렉 하면 야 그 우르스랑 까이엔 베이스 아니야. 어우 야 그거 가장 저렴하게 고급 SUV를 맛볼 수 있는 회자야. 더군다나 다카르 랠리 3년 연속 우승이고 디젤로서 처음 우승을 거머쥐었던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투아렉 하면은 우르스보다도 그 파란색 도장에 그 랠리카가 먼저 떠올라야 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랠리를 휘젓고 다니던 네. 네, 그 막강한 둥글둥글한 투아렉. 그렇죠. 거대한 단순히 투아렉. 이제 폭스바겐 중에서 제일 큰 SUV가 아니라 티구안만 해도 그냥 범용 차구나 하는 정도의 소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차네 하는 정도의 고급감이 남아있거든요. 승차감도 부들부들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 손재주 좋은 사람은 네. 우르스로 바꿔. 아, 몰라 그러면 몰라. 합리적인 우르스는 디젤 그렇지. 들어가니까. 뭐 네. 이렇게 좀 그 손재주 좋은 사람들 네. 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레진 갖다가 네, 해가지고 레플리카, 해. 껍데기 가루 레플리카로 해가지고 껍데기 그 껍데기 가리 해버려. 그러면 이제 겉에서 보면 달리는 것도 보면 몰라요. 이렇게 코너링 돌 때 보면 이거나 우르스나 그냥 까이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하게 되면은 인건비 아깝잖아. 그치. 근데 우르스는 해볼만 하거든. 포르쉐는 둥글둥글해가지고 면 만들기가 힘든데 그 우르스는 각져가지고 그렇지. 딱 면으로 이렇게 색종이처럼. 절대 태워주지 말고. 아니면 뭐 태워주면은 뭐 람보르기니 마크만 하고 마크만 하면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막 달리고 돌고 그러면 역시 람보르기니야 그럴 거야.